지난 영상에 이어서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오늘은 빅히트 회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빅히트의 컨텐츠를 강력하게 하는 BTS 세계관 스토리, 그리고 작년에 런칭을 한 빅히트의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기업 가치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빅히트 밸류에이션을 위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가장 보편적인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로 회사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가장 정교한 방법이라고 해서 기업 인수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DCF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회사의 future cash flow를 forecast 한 다음 그 future cash flow를 디스카운트해서 현재가로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DCF 방법은 터미널 밸류가 회사 가치의 7-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연구 성장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가치의 변동폭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장 가치 접근 방법으로 컴스를 이용한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사 기업의 여러 멀티플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계산이 간단하고 쉬운 장점이 있지만 때론 시장의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유사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모두 한계가 있어서 대개는 DCF와 컴스를 둘 다 이용해서 회사 가치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평균값을 합리적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랙티스인데요. 빅히트는 이번 IPO와 관련해서 EB, EBITDA 멀티플을 이용해서 회사 가치를 구했습니다. 증권가 일부에서는 왜 P 레이쇼를 쓰지 않았느냐에 대한 여러 논쟁도 있지만 빅히트는 EBITDA 멀티플이 기업 규모 및 장기 성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컴스에 비해서 한 회사의 영업실적과 관련한 지표로는 EBITDA 멀티플이 가장 적합해서 외국에서는 이 멀티플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실 어느 멀티플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컴스 이용 시 회사 가치 산정에 있어서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이 멀티플 계산에 이용되는 비교 회사 선정이 더 중요합니다. 빅히트의 가치 선정에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로는 YG 플러스, JYP,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5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털 사업과 음악 컨텐츠 사업을 하고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넘는 회사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빅히트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비교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SM은 비교 대상에서 빠지는데 올해 5월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5개 회사의 EB, EBITDA 멀티플의 평균값을 구해서 빅히트의 EBITDA에 곱해서 회사 가치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회사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언론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YG 플러스가 가치를 가장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증권 지분 신고서를 보면 회사 선정에 있어서 업종, 재무, 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비교 회사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기준점이 솔리드하지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빅히트의 경우 소비자가 속한 시장, 성장률, 이익 마진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내 연예 기획사의 성장률을 보면 빅히트의 성장률보다 많이 낮고 특히나 YG 플러스와 YG 같은 경우는 올해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업의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장률이나 이익 마진을 고려해 보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빅히트와는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업의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이 손실을 내는 회사가 이 비교 대상에서 아웃라이어처럼 60이 넘는 멀티플로 마치 평균값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물론 증권사마다 그들만의 레셔네일이 있겠지만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것은 YG 플러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빅히트와 같은 유사한 기업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적절한 배합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개 회사의 EV, EBITDA 멀티플의 평균값인 42.4배를 빅히트의 2020년 상반기 6개월치 EBITDA를 애뉴얼라이즈한 값에 곱해서 5조 1,600억 원이라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전체 가치가 나왔습니다.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부채를 차감해서 에quity 밸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총 주식수, 옵션, 우선주 등을 모두 희석한 주식수로 나누어서 한 주당 가격으로 16만 원의 주가가 나왔고 이것은 IPO 공모가를 구하기 위해서 대략 15에서 35% 디스카운트를 적용한 프리리미너리 공모가 범위를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정했고 청약 일주일 전에 공모가 범위의 최대가인 즉 15% 디스카운트가 된 13만 5천 원의 공모가를 책정했습니다. 빅히트는 연예 기획사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연예 기획사로서의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연예 기획사 3사가 비교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고평가가 되었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빅히트의 성장률, 이익 마진, 그리고 빅히트의 소비자가 속한 시장, 향후 빅히트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등등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연예 기획사 3사와의 비교는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가 13만 5천 원을 적용을 해서 빅히트의 에quity 밸류를 계산해 보면 그림에서도 보듯이 4조 8천억 원으로서 국내 메이저 3사를 월등히 앞서고 있고 메이저 연예 기획사 3사 중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JYP의 4배 가까이 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 앞서 비교회사 멀티플에서도 보았듯이 빅히트의 실적의 평균 배수가 곱해져서 나온 값이고 그 평균 배수는 YG의 EBITDA 멀티플과 같습니다. 충분히 회사 실적이 뒷받침된 그런 회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증권 지분 신고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재무 유사성을 볼 때 비교회사 선정 기준에서 중요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성장률, 이익 마진, 그리고 사업 유사성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소비자가 속한 시장의 규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빅히트 밸류에이션의 업사이드를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첫째, 성장률에서 이번 가치 산정의 비교 대상이 된 5개사의 2016년부터 19년에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다른 5개사는 20% 안팎을 기록했다면 빅히트는 지난 3년간 155% 성장한 회사로서 거의 모든 회사가 꿈꾸는 수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이뤄냈죠. 빅히트의 성장 곡선은 거의 모든 회사의 꿈처럼 너무나 이상적인 하키스틱을 그리고 있죠. 향후 펼쳐질 사업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모멘텀이 좋아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4년간의 평균 영업 마진을 보면 다른 5개사보다 높은 30%에 가까운 27%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업 마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현금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빅히트의 소비자가 속한 시장을 검토해 보면요.
전체 매출의 3분의 2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저 수가 중요한 지표인 플랫폼 사업에서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플랫폼 회사와는 시장이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저 수의 확장성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도 포텐셜 업사이드로 고려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만을 고려해 보아도 빅히트의 밸류에이션은 결코 과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국내 시장 자체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빅히트의 가치가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주식시장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IPO 시장의 과열로 인한 프라이스 오버슈팅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도 IPO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점차 주가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